그럼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항목을 보기 위해서 잠시 개인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년반 번호 그리고 담임 성명이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학적사항이 합쳐진 인적, 학적사항이 들어가고 출결 상황이 들어갑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자유학기 활동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들어가는데 3번부터 뒷부분은 저희가 학생생활 연수와 또 성적 연수를 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인적학적 사항과 출결 상황,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정정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은 학생의 얼굴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원형을 유지해야 하고 사진의 용량은 200KB까지 지원합니다. 가끔 학생 사진이 눌려 있거나 약간 원형에서 벗어난 그런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원형 형태를 잘 유지해 주시고요. 3학년인 경우에는 추후 3학년 때 찍은 사진으로 교체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적 학적 사항에는 학생 정보와 학적 사항, 특기 사항이 기록됩니다. 먼저 학생 정보에는 성명과 성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학적의 기본 학적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신상 관리에서 2학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누가 주소 등록이 있는데 주소는 반드시 누가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변경이 됐을 때 기존 주소를 삭제하고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삭제하지 않고 계속 누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지난 3월에 행정정보 공유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주소 연계를 하셨을 텐데 연계 주소는 1년에 2번 연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활용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공문을 참고하셔서 9월에 한 번 더 연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연계 페이지로 들어가면 연계에 동의한 학생들에 대해 자료가 수신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버가 교육용 서버라서 연계 주소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연계 대상자 관리와 연계 결과 확인 및 반영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일반 학교에서 쓰시는 나이스 자료를 잠시 가지고 왔는데 연계 대상자 관리에서 자료를 수신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수신이 되었다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 학생들의 현재 주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보시면 지금 우편 번호가 6자리인 학생이 있죠. 기존에 예전에 사용하던 6자리인 주소인데 아직도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새 주소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료가 수신이 되었으면 연계 결과 확인 및 반영에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원래 주소가 위에 거, 그 다음에 아래는 새로 이제 연계 수신된 주소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주소가 동일하면 두 개 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요. 달라진 주소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계할 거냐의 체크박스가 빨간색이 들어간 것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주소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새 주소들은 체크를 해서 자료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이제 체크해서 자료 반영하시면 이제 기본 학적 관리에 기본 신상 관리로 가서 반영된 그 누가 기록 주소를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전 주소와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끝에만 바뀌고 동일한 주소도 있는데 둘 중에 이제 동일한 주소가 연계가 되면 하나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주소가 가나다 아파트의 999동에 999호 똑같죠? 근데 나타나 있는 형식만 다른데 이게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등재가 되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되는데 최근 거를 보통은 이제 삭제를 많이 하지만 다음에 연계를 하면 이 주소가 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소를 삭제를 하시고 여기에 날짜를 2월 27일로 2020년 2월 27일 처음에 등록된 날짜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020년 02월 27일로 저장을 하시고 원래 있었던 주소를 같은 주소인 경우에만 삭제하시고요.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누가해서 계속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같은 주소니까 하나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적 사항은 신입생은 입학일이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입생 학생들도 2021년 3월 2일, 그다음에 2학년은 2020년 3월 2일 이렇게 해서 입학일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학적 사항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전입 전출.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학적 사항에 학적 변동 구분의 전출, 요 전입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날짜는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셔야겠습니다. 단 신입생인 경우에 신입생은 같은 날이 가능한 게 이제 입학일입니다. 입학일에는 전출, 전입이 동일한 날짜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3월 2일 날 신입생이 3월 2일에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편입 자료를 요청받은 후에 학적 반영할 때 전입교에서 수업 일수를 0으로 잡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출교에서는 3월 2일 수업 일수를 1로 잡아서 처리하시고 전입교에서는 수업 일수를 0으로 잡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일 신입생이 아니라 그 외에 학적 변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에 공백이 없도록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결 사항입니다. 출결 관리에서 시간별 출석부 출력은 출력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고요. 교과 시간별 출결 등록을 보시면 날짜를 선택해서 그날 수업을 확인해서 조회한 다음에 그날 교과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 페이지고요. 여기에서는 출석에 이상이 있는 것만 표시만 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일 출결 관리, 담임쌤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담임쌤들께서는 학생들의 출석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매일매일 기록하실 수가 있고요. 교과선생님들께서는 교과 시간에 체크하신 내용이 이곳으로 연동이 됩니다. 일출결 확인이 되면 이제 마감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사유란은 출결 상황 특기사항의 보조부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출결 특기사항 등록에서 학생 이름을 클릭하면 출결 특기사항 상세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어떠한 사유로 그동안 출결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유란을 적어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일일 출결 관리에서 사유란을 적어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 출결 마감 등록입니다. 월 단위의 그 출결 마감을 하는 탭이고요. 네, 학생들을 확인해서 월 출결 마감, 여기는 마감을 했고 4월 아직 출결 마감이 안 된 상태죠. 자, 모든 학급의 월 출결 마감이 끝나면 업무 담당자는 담임쌤들께서 이곳에서 월 출결 마감을 해주시고 또는 담임쌤들께서는 이곳에서도 월 출결 마감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4월에 일출결 마감이 모두가 완료가 되면 이곳에서 마감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 학적 업무 담당자는 월 출결 마감 현황에서 조회를 한 후에 모든 학급이 마감이 되었는가, 월 출결 마감이 되었는가를 확인한 후에 네, 승인 요청을 이제 하죠. 매월마다 하셔야 될 작업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내부 결제를 해두시면 되는데 간혹 일출결 마감을 하지 않고 월출결 마감만 하시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일출결 마감을 하지 않아도 월출결 마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제 동아리 활동의 출결과 연관이 됩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일출결 마감을 하지 않고 월출결 마감만 하고 지나가면 동아리 담당 교사가 추후에 학생의 결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출결 마감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출결 현황과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출결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출결 마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출결 마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월 중간에 1학기가 종료가 되어서 1, 2학기가 모두 존재하는 월 그러니까 보통은 8월이 되겠죠. 출결 마감 관리해서 네. 이제 6월이니까 6월까지밖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1학기, 2학기가 모두 존재하는 그러한 월에는 1학기 종료하실 때 종료 일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마감을 하고 2학기에는 월 마감으로 한 뒤에 월 출결 마감 현황에서 승인 요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학기가 끝나는 8월이라고 한다면, 예, 8월에, 지금 여기는 이제 등록이 안 되죠. 8월에 우리 학교가 8월 15일까지가 1학기다. 16일부터는 2학기다 하면은 8월 15일 하고 마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출결 관리 아래에는 출결 현황 및 통계라고 해서 다양하게 자료를 출력할 수 있는 탭들이 메뉴들이 있습니다. 학급별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기간을 설정해서 월별로도 가능하니까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생활기록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기록부에서 1번 학적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2번 출결사항까지 봤고요. 네, 생활기록부의 자료 반영으로 가겠습니다. 자, 자료 반영은 지금까지 작성된 학생들의 자료를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전체 반영을 클릭을 하면 학생을 선택해서 전체 반영을 클릭을 하면 조회된 반에 모든 항목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료 검증은 항목별 자료에 대해서 논리적인 검증을 해서 오류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메뉴고요. 이렇게 항목을 클릭해서 검증을 누르시고 그러면 최종 검증일 날짜가 나오고 이상이 있는 곳에는 기록 누락이라든가 오류가 있는 이런 이상이 있는 곳에는 확인 필요라고 해서 문구가 표시됩니다. 자, 이 문구를 누르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가 나오고요. 이때 이 오류 사유를 등록하시면 되는데 불가피하게 인정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류 사유를 전부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해야지만 생활기록부는 마감이 되고요. 나중에 이 오류를 해결하고 나면 오류 사유를 적었던 그 내용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료 검증과 철자 검증은 논리적인 오류와 완성형 한글에 대한 검증만 하기 때문에 오타나 띄어쓰기 등 그런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력을 해서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철자 검증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완성형 한글만 검증하기 때문에 오타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출력을 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료 검증이나 철자 검증은 보통 연말에 이제 학기 말에 모두 다 작성이 되고 나서 하시는 부분들이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입 전형을 위해서 모의 전형 때도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써보시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류 사유를 적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개인별 조회입니다. 개인별 조회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생활기록부를 조회하거나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생활기록부 출력을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출력을 해드리면 안 되고요. 나이스의 민원 탭이 있습니다. 민원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보통은 이제 행정실에서 발급을 하죠.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탭에서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 이제 상급 학교 제출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보통 이제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하는 경우고요. 네, 여기에 보면 출력 옵션이 수상을 제외해서 출력할 건지 영재 기록 사항을 제외해서 출력할 건지 다양한 이제 출력 옵션이 있으니 학교에 맞게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상 경력 상급 학교 제공 관리 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수상 경력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3학년 수상 경력에는 네. 자, 이렇게 2학년에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해서 어떤 상을 상급 학교에 제공할 것인지 반영하는 것인데요. 이 메뉴는 고입 자료 제출 전용 메뉴로 3학년 학생들만 사용을 하고 학기당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정대장 관리입니다. 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고요.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증빙 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 내용 등에 대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절차에 따라서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정대장 작성해서 1학년은 정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2학년으로 정정할 학급을 선택해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어떤 학생을 정정할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괄로 한꺼번에 내용을 등록할 경우에는 일괄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일자 클릭한 후에 어떤 항목을 정정할지 봉사활동 누락에 대해서 한번 정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정 내용은 한 건 입력 겨울방학 때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31일 오 3시간 사유는 그러면 입력 누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개 여부가 있는데요. 보통은 공개를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는 학생 및 그 가족의 질병명, 그 다음에 인적 학적사항 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삭제 결정된 조치사항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공개가 되겠고요. 학생 본인 및 가족의 질병명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 후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정정대장이 등록이 된 거고요. 이때 심의 일자를 클릭을 하면 방금 전에 정정대장 등록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한 것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성명을 클릭을 하면 이제 정정대장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원본을 수정해서 이제 하시고 싶을 때는 있던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기 원본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조회를 눌러서 학년도 자료를 등록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 기간은 2021년 1월 31일 학생이 가져온 자료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개인 뭐 지역 센터 뭐 기관명이 있겠죠. 네. 그리고 뭐라 이렇게 활동 설명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으면 이제 한 번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정정 내역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정정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바르게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정대장을 틀리면 그걸 정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제하기 전까지도 꼼꼼하게 보셔야겠고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네, 승인 요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네, 결제를 지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4단 결제를 하셔야겠습니다. 보통 결제 4단 결제가 담임교사가 정정을 올리면 담당 부장, 교감, 교장 이렇게 4단 결제를 거치는데 반드시 학교장 결제를 받아야 되며 대결 또는 전결 처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감 미배치교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그 4단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중에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해서 4단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를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누구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둘, 교장선생님까지 네, 이렇게 지정을 해서 4단 결제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신을 하시고 나서 자료가 완결이 되면 자료 반영을 눌러서 정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정정만 하셨고 정정 대장만 작성하셨고 자료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 반영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되겠고요. 정정 대장은 학기 중에는 이렇게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학년도 말에는 처리가 종료가 되면 출력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준연구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기록부에 관한 연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